자, 전 시간까지는 이제 우리가 일렉트로이드를 가지고 뇌파를 측정하고 나서 이제 필요한 음, 필터링 기법들을 좀 얘기를 했고요. 사실 이런 필터링을 거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 노이즈들도 제거가 되고요. 더 자세한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법들은 사실 IC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여기서는 설명을 안 하긴 했는데, IC라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제 이런 여기 눈이 있잖아요. 눈 같은 걸 움직이거나 뭐 사람들이 뇌파 측정할 때 머리를 조금 움직이고 하면은 이런 무브먼트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요. 혹은 그런 것들은 이제 되게 높은 프리퀀시의 뇌파 형상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좀 제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뇌파를 다 측정을 해놓고 이제 이런 눈의 깜빡임이나 뭐 몸의 움직임이나 이런 거에 대한 컴포넌트를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인디펜던트 컴포넌트 어널라이시스라는 방법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고, 그거를 그 컴포넌트 찾아내서 그런 거를 이제 수동으로 이렇게 딱딱딱 설정을 해주면 그런 것들을 이제 제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측정을 다 해놓고 이제 분석을 통해서 말 그대로 ICA니까 이 어널라이시스를 통해서 분석을 해야 된단 말이야. 분석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중에 이게 노이즈다라는 걸 사람이 판단을 해서 삭제를 시키는 거예요. 특정 프리퀀시 때 신호들을 이제 삭제를 시키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BCI 분야에서 좀 사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냐면 BCI는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리얼타임으로 가야 돼요. 리얼타임으로 가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분석을 하고 사람이 제거를 해야 되니까 어, 이 BCI 장비를 이용할 때마다 사람이 중간에 개입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BCI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뭔가 피드백을 받아서 움직이고 막 로봇이 움직이는 것도 막 아까처럼 바로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IC 같은 경우는 사실 BCI에서는, BMI에서는 좀 이용되기가 좀 껄끄러운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거를 자동화시키는 뭐 이런 것들도 연구가 많이 돼 있긴 한데, 그렇게까지 신뢰성이 아주 높은 그런 기술이 아직까지는,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건 없고요. 어쨌든 좀, 그런 거보다는 이제 뉴로사이언스 쪽으로 이제 뇌파 연구를 할 때 많이 이용되는 기술, 노이즈 제거 기술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뇌파를 전처리하는, 이런 걸 가졌고요. 자, 그 다음에 할 거는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피처 익스트랙션은 뭐냐면은, 우리가 뇌파 신호가 보통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뇌파 신호는 사실 그냥 보면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그냥 보여요. 랜덤하게 이런 식으로. 랜덤한 신호들이 이렇게 쭉 들어온 걸로 보이는데, 이 신호에서 이제 프리퀀시들을 좀 밴드별로 파워를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리 트랜스폼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분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요거는 지금 뇌파는 아닌 것 같고 지금 다른 것 같은데, 보니까 예를 들자면 이 신호에서는 이제 200Hz, 350Hz, 400Hz가 상당히 큰 파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초당 200번 막 이렇게 움직이는, 이렇게 진동하는 이런 신호가 여기 많이 포함되어 있고, 350Hz 그다음에 400Hz가 된 게 여기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를 우리가 찾아내는 거를 우리가 프리 트랜스폼으로 이렇게 각각의 프리퀀시별로 얼마만큼의 파워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찾아낼 수 있고, 이거를 이제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뇌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뇌파 신호도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놓으면 그 중에서 이제 요거는 이제 좀 낮은 프리퀀시고 이게 높은 프리퀀시죠. 그래서 어떤 프리퀀시로 이루어진,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세 개의 프리퀀시가 합쳐져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만들어진 건데, 어쨌든 이 신호가 어떤 프리퀀시들이 도미넌트한지 이런 것들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파 신호를 처음에 이제 분석할 때 많이 쓰는 피처들이 이렇게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뽑아내게 됩니다. 이렇게 많이 뽑아내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측정한 뇌파의 어느 프리퀀시 때가 파워가 높은지 이런 것들을 많이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이 연구에서도 지금 이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이용해서 얘를 이용했는데, 얘는 이제
이제 시간이 쭉 가는 동안 이제 뇌파 신호를 이렇게 측정을 했어요. 측정을 해서 이거를 250ms마다 끊어가지고 이렇게 끊어서 이제 그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여기 때 덴시티 요거를 다 측정을 해보는 거다. C3 구역에서 이건 당연히 아까 봤던 스페셜 필터까지 다 적용이 된 그런 경우죠. 그 신호를 가지고 요거를 딱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때에 이제 그 어느 프리퀀시의 파워가 이제 높은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되고, 요거를 이제 타임라인으로 보서 프리퀀시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총 32 프리퀀시를 좀 살펴봤고요. 다 본 건 아니고 이제 32 프리퀀시만 봤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채널은 9개만 스페셜 필터를 돌려서 채널 9개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총 그 피처들을 뽑아낸 거는 9개의 채널에서 32개의 프리퀀시에 대해서 파워들을 뽑아냈고, 밴드는 4에서 36까지니까, 그러니까 32개겠죠. 32개. 그래서 32배를 36 마이너스 4니까요. 32개니까, 그래서 총 288개의 디멘전. 그러니까, 288개의 디멘전을 갖는 피처들을 뽑아냈어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학습하고자 하는 아니, 그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할 때 들어가는 인풋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개 채널에 대해서 32 프리퀀시에 대해서 컴포넌트에 대해서 얘네들이 신호를 파워를 뽑아내서 이용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1Hz 단위로 이렇게 한 것 같네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제 C3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쭉 신호를 뽑아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31에서 2에 아까 몇이었죠? 4에서 36, 요 사이만 4에서 36, 요 사이에 있는 데이터들만 가지고 우리가 얘를 이용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 데이터들을 전부 다 9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개 채널에 대해서 전부 다 쭉 뽑아내고, 그러면 이제 32개 9개 채널이고 32 이런 게 지금 32 프리퀀시가 있는, 그러니까 288개가 있는 거잖아요. 꽤 많은 거죠. 288개면 꽤 많게 있는 거죠. 네, 잘못 봤네요. 타임이죠. 이거 타임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네. 여기서 여기까지가 전부 다 프리퀀시죠. 그쵸? 그럼 이거야 그냥 하나. 요거 288개가 여기 다 들어있는 거네요. 그쵸? 이게 지금 색깔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지, 이게 다 칸이 288개가 있는 칸이 있는 거죠. 그, 요게 288개가 있는 칸인 거 같네. 죄송해요. 요건 한 채널이니까 32개가 있는 거다. 32개가 40초 동안 있는 이 데이터인 거네요. 40초 동안. 32개가 40초 동안 있는 데이터고, 이런 게 C3에서 한번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다 하나씩 다 있는 거죠. 다 하나씩 다 있는 거죠.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피처들만 셀렉션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총 4초 구간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만 뽑아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셀렉션을 하게 되고, 그렇게 셀렉티드 된 피처를 가지고서 이제 머신러닝을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를 그러면 어떻게 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할게요. 좀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C3에 있는 우리가 라플라시안 필터까지 거친 C3에 있는서 나온 데이터가 있고요. 그 데이터를 250Hz만큼씩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200으로 잘라서 이게 총 4초까지 있겠어요. 4초. 그럼 4000Hz까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잘라가면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다 프리 트랜스폼을 이용해갖고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구하게 됩니다. 구한 다음에 그 중에서도 밴드가 우리가 4에서 32밴드 여기까지만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살펴봐서 이때 파워들을 여기다 한 번씩 기록을 해요. 처음에 0초 구간에 대해서는 여기다 한번 구하고, 그 다음 구간에선 요만큼 여기에 대해서 여기로 여기를 이렇게 이게
여기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기록을 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은 C3 채널에서 40초 동안 이 프리퀀스 파워, 이 각각의 이 프리퀀스에 대해서 이 주파수에 대해서 파워 값들이 여기에 다, 그러니까 요 값이 처음에 여기 정렬되고, 두 번째에 대해서 여기에 정렬되고, 세 번째에 대해서 여기에 정렬되고, 이런 식으로 다 정렬이 된다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를 C3에 대해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도 하나씩 다 해서 9개를 모으면은 이게 이제 총 같은 구간에서는, 같은 타임 구간에서는 총 몇 개예요? 32개, 32개니까 총 9개니까 32 곱하니까 아까 나온 것도 288개. 그러니까 요게 쭉 하면 288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 로우로 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아진 데이터를 쭉 모아서 40초 동안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모아놓고요. 이렇게 된 거를 이제 전부 다 이용하는 게 아니라 40초 동안 보는 게 아니라 이제 피처 셀렉션 할 건데, 어떻게 셀렉션 할 거냐면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걸 살펴볼까요? 오른손, 왼손, 발의 움직임에 모터 이미저리 EEG 신호가 나타날 때를 포착을 해야 되니까 그 신호에 해당되는 프리퀀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보시면 그 신호가 나타날 때 도미넌트하게 나타나는 프리퀀스들이 있을 거예요. 이 프리퀀스들, 그 프리퀀스들만 피처로 잡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프리퀀시가 그 도미넌트하게 나타나는 채널도 있을 거예요. 채널도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채널에서 어떤 프리퀀시가, 어떤 주파수가 도미넌트하게 나타나는지 그거를 피처로 찾아내려고 할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피처 셀렉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피셔 레이시오라는 방법이에요. 피셔 레이시오는 꼭 뇌파 분석에서만 쓰는 건 아니고 다양한 이 머신러닝 기법에서 사용이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머신러닝에서 이 피처 셀렉션에서 사용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통계적 처리를 이용해서 얘를 좀 이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지금 보시면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아마 왼손을 생각한 거고, 이게 오른손, 이게 발을 생각한 걸 거예요. 그래서 왼손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모았잖아요. 왼손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언제인 줄 알잖아요. 그 40초 구간 중에 언제인 줄 알고 있으니까. 그 구간에서 살펴보니까, 왼손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던 이 채널 중에 C4에 대한 채널, 그러니까 C4에 대한 채널과 그 다음에 프리퀀시는 한 12 정도 되는, 여기가 빨갛게 가장 높은 액티비티를 보인다는 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구간이 사실 왼손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채널이 C4고, 프리퀀스의 주파수는 12채널 구간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서 이거를 좀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사실 이런 피셔 레이시오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통계적 방법이니까 여기서 뭐 크게 제가 방법은 설명하지 않은, 이 수식에 대해서 크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거 뭐 보시면 좀 알겠지만, 뭐 레스트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사실 나머지 구간들이랑 비교를 해서 여기가 도미넌트하게 나타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피셔 레이시오는 여러분들이 이제 따로 머신러닝 기법이나 이런 데서, 혹은 피처 익스트랙션 방법, 뭐 셀렉션 방법, 이런 거 혹은 통계 수업에서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원리만 좀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 오른쪽 같은 경우는 보면은 C3에 한 12Hz 이쪽 구간이 빨갛게 나오죠. 빨갛게. 그래서 여기가 가장 도미넌트하게 나타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혹은 여기도 조금 도미넌트하게 나타나는데, 라이트 핸드에서는 이렇게, 어쨌든 여기가 제일 도미넌트하게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가 이쪽을 피처로 셀렉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손이 움직이는지를 알고 싶으면은 C4의 12Hz에 해당되는 신호가, C4에서 12Hz에 해당되는 신호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거를 우리가
포착을 하면은, 이때는 지금 왼손은 움직이고 있는 모터 이미저리 신호가 나타났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오른손은 C3의 12Hz에 대한 신호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계속 모니터링이 나타나면, 얘가 지금 오른손에 움직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모터 이미저리 이미지가 나타났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또 발 같은 경우는 이제 CPZ에 해서 뭐 조금 넓은 구간이죠. 이것도 한 12Hz 구간, 이쪽 구간에서 이제 나타난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처 셀렉션을 통해서 각각의 우리가 이거 다 클래스잖아요. 하나의 클래스 우리가 해석하고자 하는 클래스잖아요. 각 클래스에 살펴봐야 될 구간들, 신호들을 우리가 다 포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머신러닝 모델을 할 때도 우리가 여기서 셀렉팅한 이 신호들 C4의 12Hz, C3의 12Hz, CPZ의 12Hz 요 데이터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얘네들을 좀 클래스파이어를 학습하는데 이용하시면 훨씬 더 잘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잘 나온 케이스고요.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제 5명의 실험을 했는데 5명을 데리고 실험했던 결과들을 좀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또 살펴보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이제 C4 공통적으로 C4에서 많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요. C4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요. 각 서브젝트마다 R도 라이트 핸드도 다 C3 쪽에서 공통적으로 조금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F 풋 같은 경우는 이제 풋 같은 경우는 조금 바이레이션이 있긴 한데 그래도 CPZ에서 어느 정도씩은 전부 다 좀 보이는 거를 볼 수 있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조금 안 보였네요. 스미스 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보이긴 했네요. 그래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처 셀렉션을 해서 이제 이렇게 좀 도미넌스하게 나타나는 어느 정도 도미넌스하게 나타나는 구간들만 선택을 해서 그쪽 선택을 해서 요쪽들을 우리가 피처로 사용을 해서 이제 학습을 하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자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처가 셀렉션이 되면은 이렇게 셀렉션된 데이터를 가지고 각 서브젝트별로 따로따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서브젝트 A에 대해서 학습된 데이터들을 전부 다 모아서 측정된 데이터를 다 모아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제 셀렉팅 된 걸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학습을 시켰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레스팅 스테이트와 모터 이미저리를 하는 거를 서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학습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면은 이제 좀 지나오긴 했지만 우리가 실험할 때는 레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모터 이미저리를 했었잖아요. 레스트 구간의 데이터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있지 않을 때와 그 다음에 뭔가를 생각할 때 요거 두 개를 일단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뭔가를 생각하고 있을 때 모터 이미저리를 구분할 때는 이제 이때는 LD 같은 경우는 이진 분류가 잘 되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쿼드로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이용해서 세 개로 이제 레프트, 라이트, 풋 움직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총 결과적으로 네 개의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거죠. 자, 이용에서 사용되는 클래스파이어들은 전부 다 정통적인 머신러닝에서 사용되는 머신러닝 모델들이에요. 되게 기본적인 모델들이거든요. 이거 같은 거는 리니어 디스크리미네이션 어널라이스 하고 뭐 쿼드릭 디스크리미네이터 뭐 이런 것들은 되게 기본적인 거라서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다가 어떤 종류든 간에 클래스파이어로 사용될 수 있는 머신러닝 모델들을 가져다 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그냥 가장 기본 워낙 앞에서 피처 셀렉션이 잘 됐으니까 되게 기본적인 모델로 가져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피처 셀렉션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되게 기본적인 모델로 사용을 해도 우리가 이거를 학습을 해도 학습을 하면 기본적인 모델이니까 당연히 학습하는 그것도 되게 코스트도 되게 적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되게 손쉽게 학습을 해서 이제 필요한 클래스파이어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에 뭐 꼭 LD, QD 말고도 뭐 SVM 같은 것도 들어가도 되고 뭐 딥러닝 모델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딥러닝 모델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뭐 그냥 아티피셜 뉴럴 네트를 넣을 수도 있고 뭐 디시전 트리를 넣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용해 보시고 제일 잘 되는 거 가져다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양한 것들을 머신러닝 모델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면 피처 셀렉션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피처 셀렉션이 만약에 통계적으로 잘 되는 이렇게 잘 되는 피처 셀렉션이 잘 된다면 사실 그렇게 복잡한 종류의 머신러닝 모델을 가져다 쓸 필요가 없고 간단한 것만 가져가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LDA 같은 경우는 이렇게 2개로, 코드는 3개로 나오는 이런 예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을 가져다 사용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네파 데이터를 읽어서 오른손, 왼손 풋, 그 다음 레스트를 이제 우리가 얘가 디스크리미네이션, 그러니까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바로 오른손 생각을 했을 때 바로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냐, 그 로봇이 그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네파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람마다 좀 변동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인화가 많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개인화된 것도 이제 트라이얼마다도 조금씩 이런 어느 정도 이렇게 변화율이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좀 이 로봇을 움직이는 프로토콜에 넣어서 제대로 된 신호가 내가 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거를 좀 그거를 가지고 해석을 해서 이제 로봇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레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움직이지 않는 스탑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움직이는 거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헤드를 턴 레프트로 하고 싶다면 레프트 핸드를 당연히 생각하겠잖아요. 그런데 이 레프트 핸드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 한 번만 해서는 움직이지 않아요. 이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그러니까 250세컨마다 이 신호들을 계속 해석을 하는데 뇌파 신호를 해석하는데 250세컨마다 해석을 하는데 이게 제대로 네 번 다 해석이 되면 그때 턴 레프트를 하게 됩니다. 턴 레프트를. 그러니까 아까 본 것처럼 비주얼 피드백 주는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돼갖고 이게 진해지잖아요. 이게 전부 다 딱 진해져갖고 완전히 진해지면 그때 턴 레프트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으면은 일단은 그때는 또 무시하고 다음 신호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신호가 이렇게 다음 신호가 들어가려면 이제 이제 바디를 턴하게 되려면 이제 그때는 이제 풋을 움직이는 신호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것도 4번에 거쳐서 내려간 다음에 다시 4번에 거쳐서 다시 올라오면 그때 바디를 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아마 사람이 이제 움직이다 보면 요때 이제 레프트 핸드 생각하다 중간에 잠깐 라이트 핸드를 생각했을 텐데 이게 4번 정도 가서 4번 정도 깊이로 이렇게 프로토콜이 들어가야지만 이제 다음 신호로 간다라는 거를 이제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라 이때는 이제 4번 정도 간 다음에 다시 4번 정도 다시 와야지 다시 위로 올라야지 그때 바디 턴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토콜을 해서 좀 더 정확하게 움직이게 하는 거죠. 정확하게 내가 의도한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물론 이게 이렇게 할 때마다 다 비주얼 피드백이 아까 페이드인 하는 것과 나타나니까 그걸 가지고도 좀 더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당연히 느리겠죠. 좀 움직임 좀 느리지만 하지만 정확하게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는 이제 해석할 수 있는 클래스는 4개뿐이 없으니까 사실 이제 어느 정도 휴머노이드가 움직이는 이 프로토콜을 좀 정해놨어요. 여기 보면 컨트롤 할 때 예를 들자면 스탑 신호에서는 라이트 핸드가 나면 이제 헤드 턴 하는 걸로 하고 또 라이트를 하면 또 헤드 턴 한 번 더 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레프트 하면 또 레프트 하고 그 다음에 포워드를 하게 되면 바디 하고 포워드 하고 난 다음에 바디 턴 하고 앞으로 하면 바디 턴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스탑에서 바디 턴으로 갈 수는 없어요. 바디 턴으로. 그러니까 바디 턴으로 가려면 헤드를 턴하고 그 다음에 바디 턴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련의 움직임에 대한 제약 조건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뭔가 이제 컨트롤 할 때 인터페이스에 이제 제약 조건을 주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페이스를 설계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핸드폰 스마트폰
움직일 때도 보면 이런 종류의 프로토콜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로봇에다 심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실제로 로봇을 움직여 봤을 때 얘를 어떻게 잘 움직였는지 이거를 우리가 정량적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는 사실 태스크마다 다 다를 거예요. 가장 뭐 좋은,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내 뇌파 신호를 얼마나 잘 해석했느냐, 뭐 이것도 볼 수 있는데, 일단 BCI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 테스트, 실제로 휴머노이드가 얼마나 잘 움직였는지, 그것도 파악하는, 그런 것들도 같이 여기다 집어넣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얼마나 잘 파악했는지는 이제 인포메이션 트랜스퍼 레이트라는 이런 기법을 이용해서 이용을 하게 되고요. 뭐, 이거에 대한 뭐 자세한 내용들은 하지 않을게요. 이거는 사실 태스크마다 어떤 거를 할 건지는 그 태스크를 설계하면서 좀 정해놔야 되는 거라,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인포메이션 트랜스퍼는 말 그대로 그냥 내가 레프트 핸드, 라이트 핸드, 풋, 레스트를 생각했을 때 얘네들을 정말 제대로 디코딩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에큐러시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디시전 레이트가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얘네를 측정한 거라고 보시면, 정량 평가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아까 태스크 자체도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얘가 움직일 때 걸리는 시간이랑 뭐 이런 것들도 여기서 다 정량 평가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잘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뭐 내가 원하는 골까지 얼마나 잘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거를 매뉴얼로 움직였을 때, 그냥 손으로 조이스틱으로 조작했을 때 얼마나 더 빠른지 이것도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 태스크의 정량 평가를 하게 됩니다. 내비게이션 태스크도 마찬가지로 벨로시티나 뭐 앵글 벨로시티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리절트는 뭐, 이제 이 논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잘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BCI 태스크는 이제 각 BCI 태스크마다 그 평가하고자 하는 평가 지표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 지표에 맞춰서 내가 하고자 하는 태스크에 맞는 지표를 찾아내서 그 지표에 맞춰서 정량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BCI 논문에 대해서 전부 다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BCI 연구를 실제로 진행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될지 한번 쭉 살펴봤고요. 사실 그 앞에 잠깐 얘기했지만, 뉴럴 서브스트레이트로 보고 뭔가 BCI를 만드는 연구도 중요하게 하는데, 요쪽 연구보다는 현재는 데이터 드리븐으로 하는 게 더 많아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마다 뇌파의 특성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 드리븐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학습을 하고, 머신러닝 모델을 빨리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빠르게 그 인터페이스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구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좀 더 대세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논문은 사실 상당히 교과서적인 논문이에요. 이런 연구를 할 때 어떤 플로우대로 하는지 교과서적으로 이제, 그리고 머신러닝 모델도 이용하고 피처 셀렉션까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까지 이제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는 거라, 이 논문을 꼭 참고를 하셔서 BMI, BCI 연구하는데 참고하셔서 베이스라인으로 삼아 갖고 공부를 해보시면 매우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